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각함수 ABC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두 번째 파트 11번부터 19번까지 문제들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A와 B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고 선분 AB의 길이 12 그리고 원주각의 크기가 60도와 30도 그러니까 현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주어져 있는 건데 요 각각의 홀을 보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C1과 C2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이므로 사인 법칙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만큼의 길이 10이라고 했죠. 그러면 삼각형 AB 이쪽을 D라고 할게요. D에서 사인 법칙을 사용해 준다면 각의 크기 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C1의 반지름의 길이 R1이라고 합시다. 이쪽 반지름 길이를 여기 R1, 여기 R2라고 불러주도록 할게요. 이에 따라서 R1의 값이 4배 루트 3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쪽을 2라고 한다면 삼각형 ABE에서 사인 30도 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이 친구가 지름의 길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R2의 값은 12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주어진 삼각함수를 보고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먼저 기억번 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논의하고요. 니은번 같은 경우는 주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 이 디귿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의 모양새를 보고 대칭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친구는 이 친구와 이 친구. 그러니까 진폭을 변화하는 것과 전체적인 위치를 바꾸는 것에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주기에 대한 내용은 이 친구가 얘기하고 있을 거고요. 디귿번은 이 종합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야 할 겁니다. 자, 먼저 기억번 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코사인의 3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친구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배를 신경 써준다고 하면 이 친구 전체적으로 2배, 2배가 되겠죠. 따라서 1을 최종적으로 더해준 fx라는 친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기억번은 참이에요. 자, 니은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코사인의 주기 자체가 2파인데 그 친구의 3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f의 주기는 3의 절대값 씌운 것을 2파이 그러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번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짓임을 보이려면 발례를 하나 들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무슨 값 생각해 볼 거냐면 x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어서 이 값과 이 값을 한번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 값부터 구해준다면 계산을 했을 때 0이 되고요. 이 값을 구해준다면 계산을 했을 때 2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니은번은 거짓이 됩니다. 이 조건 만족시키지 않아요. 주기가 3분의 파이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디귿번입니다. 직선 9분의 파이의 대칭인 형태인지를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이 fx의 하나의 주기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fx 다시 한번 쓰면 2배의 코사인에 3으로 묶었을 때 x-9분의 파이가 되고요. 거기에 1을 더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원래 한 단위가 있고 그 친구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파이였던 상태에서 일단 3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 자체가 3분의 2파이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 x축 방향으로 9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에 9분의 파이들을 각각 더해주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평행이동이 됐을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직선 x가 9분의 파이입니다. 바로 이 직선이죠.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적인 형태로 생겼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참입니다. 뭔가 이걸 그래프를 가지고 아니면 수식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그리고 대칭성을 잘 기억하시면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채꼴 OAB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 PA를 지름으로 하고 OB에 접하는 반원을 C라고 했습니다. 부채꼴 OAB의 넓이를 S1, 반원 C의 넓이를 S2라고 했으면 OAB의 넓이는 사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에 의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부채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 R, 여기 세타, 여기 L 전체 넓이 S라고 했을 때 L은 R 세타, S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의 R의 L 이렇게 구하는 이 방식 이용하면 S1은 사실 바로 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S2겠죠. 즉 이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O'이라고 원의 중심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접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네요. 이 접점을 H라고 불러주고 이 접점과 연결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잡아줍시다. 그리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직이겠죠. 그럼 여기 R이죠. 그러면 여기 30도 특수각이죠.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3R이 되고 이만큼의 길이가 2배 R이 됩니다. 직각 삼각형 하나 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났네요. 3배 R, 즉 여기서부터 O부터 A까지 2R, R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 그 값이 4죠. 따라서 R의 값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S1은 2분의 1,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중심각의 크기. 그래서 3분의 4파이가 되고 반원의 넓이 S2 2분의 1의 파이 R 제곱이겠네요. 그래서 9분의 8파입니다. 따라서 S1에서 S2 뺀값 구해보시면 9분의 4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보기가 살벌하죠. 보기를 보고선 이 문제는 진짜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좌표 그리고 직선, 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할만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고 2, 4분면 위에 점 A가 있는 상황입니다. OA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이 동경이 연장했을 때 만나는 이 점 C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점 C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쭉 해서 만나는 이 점을 D라고 했습니다. 근데 님들 이 접선 또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해낼 수가 있을 거고 결국 삼각형 OCD라는 이 친구의 넓이에서 부채꼴 OAB의 크기를 뺀 어두운 부분의 이 넓이를 구하라고 문제 상황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죠.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1이죠.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네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이만큼의 길이 어떻게 돼요? 탄젠트의 파이 빼기 세타, 그냥 탄젠트의 세타입니다. C는 X좌표 마이너스 1, Y좌표 탄젠트 세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D라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A에서의 접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 거냐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OA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어쨌든 수직일 거 아니야. 원의 접선이니까 님들 여기가 수직이겠죠? 그러면 OA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겠나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일 거잖아요, 님들. 따라서 A에서의 접선은 아까 OA라는 직선과 서로 수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AD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좌표 사인 세타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겠죠. 코탄젠트라고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님들 놀랍게도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서 나타내주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사인 세타 곱하기 y는 1이 됩니다. 정리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x절편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x절편이 되는 d라는 친구를 구해보면 결국 코사인 세타 분의 1,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OCD의 넓이 구할 거예요. 삼각형 OCD라는 친구의 넓이는 2분의 1의 OC, OD, 그 다음에 끼인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자, 2분의 1의 OC 좌표를 이용해서 구해준다면 그 다음에 OD 뭐 x좌표만 알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 분의 1 맞나요?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맞니 얘들아?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붙여서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그냥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분의 1의 시컨트 세타의 절대값으로 바뀌겠죠. 삼각함수의 항등식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컨트 세타 사인 세타. 이 친구 풀고 나올 때 마이너스 시컨트 세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 때문에 그래요. 2사분면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시컨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삼각형 OCD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꼴 OAB의 넓이, 부채꼴 OAB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죠. 2분의 1 반지름의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요. 따라서 음영 처리된 부분의 넓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면 선생님 이렇게 판서가 이렇게 엉망일까? 삼각형 OCD에서 부채꼴 OAB를 빼주면 되겠죠. 이 친구 조금만 정리해서 써본다면 2분의 1의 코사인의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로 묶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빼기 파이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세타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O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OCD에서 다른 건 아니고 뭐 요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셔도 사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구하시던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끼인각의 크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이 음영된 부분, 그러니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각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렇게 끼인각이 있는 삼각형에서 이렇게 부채꼴을 빼주는 형태였을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구했는데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해서 계산하셨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한 방정식을 하나 주면서 양의 실근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코사인이라는 친구와 이 친구의 그래프를 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직접 실근을 구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 코사인 x는 이미 고정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알박기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는 2n 빼기 1 파이분의 x란 친구. 이 친구는요 0,0 지나는 거 분명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2n 빼기 1의 파이를 x자리에 넣었을 때 1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이 이렇게 홀로홀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0,0이 여기 아니죠. 여기에 0,0이 있겠죠. 그 0,0으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지. 그림이 그려지는 데 있어서 1을 넘어가는 값, 그러니까 함수값이 1을 넘어가는 친구들은 이 직선은 별로 관심 없어져요. 왜냐하면 코사인과의 이미 교점이 더 안 생겨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값이 정확하게 1이 되는 지점을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선생님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편하게 해 양의 실근의 개수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의 그래프를 고정시켜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그래프 좀 그리고 오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보고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선생님은 그냥 세 단위 정도만 그려봤고요. 여기 홀수 파이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홀수 파이들에 대한 점선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n이 1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게끔 되겠죠. n에다가 1을 넣음으로써 이 직선이 어느 점을 지나는지를 관찰해 보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자를 대고 한번 그려 본다면 죄송해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때가 언제냐면 n이 1일 때입니다. 그 다음 n이 2일 때는 여기 3파이, 1을 지나게 되겠죠. 3파이, 1 가지고 이게 자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쭉 그어본다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n이 2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n이 3일 때만 하면 이런 5파이일 때 5파이, 1을 지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를 조금 움직여서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이 3일 때. 각각의 경우마다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n이 1인 경우에는 교점의 개수가 a1이었을 거고 그 교점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자, n이 2인 경우에는 a2가 될 거고 a2는 교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겠네요. 세 개 있습니다. 자, n이 3일 때는 비슷한 방식으로 교점 a3 구해본다면 아까 구했던 친구들 위치만 바뀌겠지만 여전히 유효하죠. 그리고 두 개씩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예상컨대 A4는 아까 가졌던 정확하게 그 점들은 아니겠지만 그 근처에서 어쨌든 교점들은 계속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몇 개 생기겠어요?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서 두 개가 더 생김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3에다가 2를 더해주는 형태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점화식을 배웠기 때문에 AN이라는 친구는 이전 거에다가 2씩 더해주는 형태이고 초항이 1인 등차 수열이 되겠죠. 됐나? 등차 수열을 통해서 AN을 구해준다면 그리고 뭐 그거 아니어도 바로 구할 수 있겠지만 홀수 친구들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를 기반으로 수열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저 수열 분석해 봐야겠죠. 자, 이제 준식이는 어떻게 쓸 거냐면 an 자리에다가 2n을 넣어서 생각을 하면 2n 플러스 2를 500으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더해지고 있냐면 24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요? 부분 분수로 쪼개줄 필요가 있겠죠. 부분 분수로 쪼개주면 250 밖으로 빼놓고 24까지 더합니다. 2n 플러스 2. 자, 각각이 일정하게 지금 계속 규칙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초항과 마지막 항만 남을 것임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1을 넣었을 때인 2분의 1, 마지막 24를 넣었을 때인 50분의 1이 되겠네요. 125에서 50을 뺀 값. 네, 50을 빼지 않죠? 5를 빼죠? 12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볼 문제 이런 거 이제 옛날 모의고사나 요새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나오기는 해요. 이렇게 직선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러면 직선의 모든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죠. 특정하게 이 밖으로 날아가는 점 빼고 가장 마지노선이 되는, 즉 함수값이 1인 그 지점을 좀 체크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C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처럼 생겼지만 그 수열 AN이란 친구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친구 지금 굳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주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원을 한번 그려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4이므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내접하는 정 96각형의 각 꼭지점의 좌표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을 다 제곱했을 때 어떤 값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선생님 좀 생각해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잡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잡고 넘어갈 거냐면 A1, B1을 2, 0으로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뭐냐면 한 꼭지점이 여기 이 2,0에 고정된 채로 96각형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96각형이 쭉쭉쭉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각각의 점들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동경과 비슷한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96각형의 각 꼭지점과 글씨가 원점 0,0을 이어줍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96개의 합동인 부채꼴이 생깁니다.
그 부채꼴 그냥 예쁘게 그릴게요. 아이고 이거 안 예쁘네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2겠죠? 무난하게. 여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썼네. 그 다음에 요각의 크기는 360도를 9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를 96으로 나눈 값이 될 겁니다. 즉 요만큼 올라갔을 때 이 점이 A2, B2예요. A2, B2인데 이 값은 이만큼의 각의 크기를 이용한다면 바로 나타낼 수가 있죠. 2배만큼 같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48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배 사인의 48분의 파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그 다음에 이 중심각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가 생소한 친구들은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것을 생각할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거한다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요. 이 개념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A3, B3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2배 코사인의 48을 2파이, 2배의 사인의 48분의 2파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AN이라는 이 친구는요 2배의 코사인의 48분의 생각해보시면 2일 때 48분의 파이, 3일 때 48분의 2파이, 1씩 줄어드는 형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AN을 제곱한 것이 4배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n-1 파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을 96까지 다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나. 그러면 4는 그냥 밖에다가 빼놓고 쭉쭉쭉 더할 거예요. 어떤 친구들 더할 거냐면 여기 n이 1부터라고 써있으니까 n이 1부터 96까지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n-1 파이, 이 값을 다 더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써볼게요. 좀 써보면 4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써봤을 때 코사인의 0 제곱,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파이, 쭉쭉쭉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친구들이 있을 거냐면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24파이,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25파이, 쭉쭉쭉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95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95파이가 마지막이죠. 그러면 여기 95파이라고 쓰고 여기를 바꿀게요. 94파이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복잡하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설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이 구조를 봤을 때 선생님 그냥 코사인 제곱 다 빼고 써볼게. 48분의 파이 쭉쭉쭉 나아가서 48분의 23파이,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48분의 24파이, 다시 쓰면 님들 이거는 2분의 파이죠. 쭉쭉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48분의 48파이, 다시 쓰면 파이죠. 그 다음에 48분의 49파이부터 흘러갑니다. 쭉쭉쭉 가서 48분의 마지막 95파이가 됩니다. 자, 얘들아, 근데 여기는 파이 더하기 48분의 파이지. 쭉쭉 따라가면 이쪽은 파이 더하기 48분의 47파이가 되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코사인에 파이 더하기 알파에 제곱한 것은 사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의 알파와 똑같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값에 코사인 제곱한 거나 여기 코사인 제곱한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코사인 제곱한 거나 이 앞에 여기 코사인 제곱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의 제곱한 값도 사실 여기 제곱한 값도 똑같겠죠. 왜 그러냐면 코사인 제곱의 파이나 코사인 제곱의 0 한 거나 똑같을 거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을 선생님이 스타라고 두고 뒷페이지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라는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과정에 의한다면 여기 제곱한 값이나 이 값이나 똑같고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다 똑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8로 묶을 거고요. 코사인 제곱의 0,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파이 쭉쭉쭉 가서 여기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23파이 또 반으로 접어서 씁시다.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24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25파이 구조가 보이기를 바라는데요.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47파이 또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친구와 이 친구, 이 친구와 이 친구 이렇게 위아래로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25파이는요 여러분 24인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분의 파이 더하기 48분의 파이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 값은 마이너스 사인의 48분의 파이 각변환에 의해서 바뀌고요. 제곱의 48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 과정 똑같이 반복하면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47파이도 비슷한 방식으로 코사인 제곱의 2분의 파이에 23파이가 되고요. 이 값 결국 사인 제곱의 48분의 23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파란색끼리 합친 결과물 이 친구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여기 더하면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친구들만 잘 계산해주면 됩니다. 8 그대로 있고요. 코사인 제곱의 0 1들이 후루룩 뚝딱 생겨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코사인 제곱의 48분의 24파이 이 친구 어디 있었는데요? 여기 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체크를 한 이 값과 이 값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항등식에 의해서 1로 바뀌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몇 개 있겠어요? 1부터 23까지 흘러갔죠. 그래서 23개 있습니다. 8 코사인 1 코사인 0의 값이 1이니까요. 그 다음에 1이 23개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값은 얼마예요? 코사인 제곱의 90도죠. 코사인 제곱의 90도 얼마? 0입니다. 계산해주면 192가 되겠습니다. 와, 이 문제 참 별로죠?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렇게 좀 규칙성을 발견해서 식을 반반반 접어 나가면서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좀 어려운 유형이 되었습니다. 자, fx 딱 보니까 어질어질하죠. 이 친구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이 등비수열의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나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친구는 사인의 k파이 x 그러니까 이 k 값에 따라서 주기가 바뀌는 함수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fx equal gx가 실근에 같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봤을 때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프에서 교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때 60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얘들아. f의 모양새를 먼저 판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여기서 f에서 공비의 역할을 하는 친구를 보면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의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보다 컸다면 x제곱의 값도 1보다 크겠죠. 뭐 굳이 절대값 안 써도 되겠네요. x제곱도 1보다 컸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fx는 양의 뭔데?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 b만 봄으로써 2배의 x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값 x가 딱 1에 걸릴 때, 즉 x제곱이 1일 때 이때는 fx 그냥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1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즉 x제곱이 0과 1 사이의 값일 때는 이 친구도 0으로 수렴, 여기도 0으로 수렴, 여기도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fx가 2분의 1이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자, fx는 이렇게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n k 파이 x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근데 님들 사실 사인의 k 파이 x 이 친구는 어찌됐든 gx라는 친구가 1, 마이너스 1 이 사이에서만 놀잖아요.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별로 의미가 없죠. 어차피 교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이 친구들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쪽의 모양새들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 친구의 모양새를 좀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gx에 대해서 조금 더 서술을 해보도록 합시다. gx라는 친구는 0,0 무조건 지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기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 k분의 2파이인 함수가 되겠죠. 자, 근데 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했죠.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조금 더 관찰을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2분의 1이 있어서 fx가 지금 이렇게 생긴 형태입니다. 이 위에 어딘가에 이제 1,1을 지나겠죠. 이렇게 생긴 형태이고, 사인이란 친구는 gx의 그래프는 0,0 지나면서 이렇게 쭉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교점이 안 생겨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쓱 꺾고 나가는 모양새로 생겨야만 gx가 옳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 주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기가 늘어짐으로써 이 친구가 안 지나게끔 만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마지노선이 될 것이냐? 이 k가 기준을 잡았을 때 k는 여기 지날 때, 즉 1,2분의 1을 지날 때가 뭔가 특징적인 k의 값이 되겠죠. 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 볼 거냐면요. gx라는 함수가 1,2분의 1을 지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뒤에서 그냥 한꺼번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인의 k 파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최대값 찾을 거죠. 최대값 찾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k 파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들이 될 거냐면 6분의 파이일 수도 있죠. 물론 6분의 5파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분의 13파이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게 될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k가 음수인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우리는 최대인 k를 고려하고 있죠. 그리고 분명히 양수로서 존재할 거기 때문에 고려함으로 이렇게 k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합시다. 이를 통해서 k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은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3, 쭉쭉쭉 6분의 17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k가 6분의 1인 경우는 좀 이따 고려하기로 하고 6분의 5인 경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아까 하다가 좀 잘못된 걸 발견했는데요. 여기 주기가 좀 잘못됐어요. 주기 선생님 지우고 다시 한번 쓰도록 할게요. 주기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k 파이를 2파이로 나눠준 k분의 2였을 겁니다. 주기가 k분의 2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k가 6분의 5라면 우리는 주기가 5분의 6 곱하기 2임을 알 수 있고 5분의 12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인의 그래프가 생겼을 때 여기가 0이면 여기가 5분의 10이라는 겁니다. 이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1을 향해서 치솟아 올라가는 이 지점, 가장 꼭대기는 5분의 3일 때겠죠. 5분의 3일 때라는 것은 그림으로 그렸을 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저 그림을 다시 그렸을 때 여기 0 해서 y 쭉쭉 그렸을 때 여기 2분의 1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생긴 모양새거든요. f의 모양새가. 근데 5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벌써 치고 올라가서 여기 정점 1을 찍고서는 또 내려와서 이 점을 지났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k가 지금 언제일 때? 6분의 5일 때. 됐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교점이 만들어지면서 fx와 gx의 실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K 값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K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는 반비례해서 점점 작아지겠죠. 주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점점 작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K가 6분의 5보다 커버리게 된다면 교점이 무조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K가 6분의 13 이 경우만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결국 그림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 앞에서 벌써 지나서 한 바퀴 굴러와서 벌써 내려오는 이런 류의 만듦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K가 6분의 1인 경우 그때는 주기가 얼마가 돼요? 12가 되죠. 굉장히 주기가 큽니다. 그래서 한 단위가 3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경우에 그림을 그려봤을 때 1, 0, 그 다음에 여기서도 2분의 1의 기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천천히 쭉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올라가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이것보다 내려가는 값들에 대해서만 가능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했던 K는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할 거고요. 결국 60K의 최대값은 K가 6분의 1일 때인 10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어렵죠? 그 문제 한번 분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처음 어렵게 느꼈을 것은 뭐냐면 fx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비,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을 통해서 여기 공비가 1인 경우를 기점으로 해서 fx의 모양새를 구했습니다. 이 바깥쪽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안쪽의 모양새에만 조금 집중을 했었습니다. 안쪽의 모양새를 집중하고 이제 이 친구 주기가 계속 바뀌고 있죠. 최대 최소는 변함이 없겠지만 주기가 바뀌는 이 상황에서 이 주기 그래프와 함수 gx가 안 만나는 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안 만나는 점 찾아보니까 결국 요점 지날 때가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위점 지나게 되면 벌써 이 안쪽에서 교점 생기잖아요. 이 마지노선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될 겁니다. 주기가 더 길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 점 여기 지금 하얗게 칠해져 있는 1,2분의 1 지날 때에 대한 K들을 쭉쭉 고려를 해봤는데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K가 6분의 1보다 커지는 어떤 값이었으면 이미 한 번 만나고 다시 1,2분의 1을 지났을 거다. 몇 번 만나고 1,2분의 1을 지났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K의 최대값은 6분의 1이 됨으로써 답은 10이 되었습니다. 자, 18번 문제 같은 게 요새 모의고사에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 이렇게 수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많이 써야 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이런 느낌. 나름대로 창의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선생님 보고 되게 신박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문제 일단 읽어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구조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뭐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와 Q가 있다고 합니다. OA와 OB라는 요 기준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P랑 Q 모두가 다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도는데 OP는 30초, OQ는 60초 걸리고요. 각각이 쓸어 나갈 때마다 이 색깔들이 서로 백과 흑이 반전된다라는 겁니다. 800초 후에 검은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한쪽은 30초 만에 한 바퀴 돌고요. 한쪽은 60초가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첫 시작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시작은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지름 A, B 있었고 모두가 하얀색으로 시작했겠죠. 처음에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P가 여기 있었고 Q가 여기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단위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800초라는 값이 되게 모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800초라는 것은 결국 기준이 되는 단위가 몇 번 곱해진 이후에 얼만큼 흐른 시간이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래 이 모양새로 돌아오는 건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30초, 한쪽은 60초라고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다 작은 30초와 60초의 공배수를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30과 60의 공배수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여기 30
30을 단위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요. 먼저 30초가 흐른 뒤입니다. 30초가 흘렀으면 점 P는 벌써 한 바퀴 싹 쓸고 왔고 다시 원래 자리로, 점 Q는 반만 돌았습니다. 그러면 점 Q가 반만 돌면서 검정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P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하얀색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A, B 있는 상황에서 P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A 자리로 왔을 거고요. Q는 반 바퀴만 돌아서 A 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은 P만 돌았으니까 P가 다시 돌지 못해서 색칠이 되어 있을 거고, 아래쪽은 P도 돌았지만 Q도 돌았으므로 다시 흰색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60초인 상황입니다. 자, P는 다시 A부터 돌아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왔고 Q는 절반만 돌았습니다. 그러면 검정색인 상황에서 P가 돌면서 흰색으로 바뀌었다가 Q가 돌아오므로 다시 검정색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윗부분 검정색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B에 다시 점 Q가 왔을 거고 A는 이렇게 돌아와 있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Q는 안 가죠, 아래쪽은. 그렇지만 P는 돌면서 아래쪽을 한번 쓸고 지나가겠죠. 아래쪽 쓸고 지나가므로 한 번 돌아갔으므로 색깔 반전, 검정색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 깡 흰색으로 시작했다가 60초 뒤에 검정색으로 바뀌게 됐네요. 그럼 예상하건대 90초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겼으면 예상할 수가 있겠죠. 120초인 상황에서 원래 모양새로 돌아오게 됐을 겁니다. 여기 P, 여기 Q. 무슨 얘기냐면 120초마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구나. 됐나요? 따라서 800이라는 값을 120으로 나눴을 때 몫은 6이고 80초만큼 더해졌겠네요. 그럼 80초일 때 상태를 보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자, 80초일 때 상태는 60초에서 20초만큼 흘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60초를 기준으로 갖도록 합시다. 60초에서는 P가 A의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Q는 한 바퀴 돌아옴으로써 Q가 여기 있겠습니다. 다 검정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20초만큼 갔을 때 P는 얼마큼 돌았을까요? 20초 동안 P는 3분의 2 곱하기 2파이만큼 돌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0초 동안 2파이만큼의 회전을 했다면 20초 동안에는 x만큼 회전을 했을 건데 그때 x의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님들? 3분의 4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함에 있어서 파이만큼 가고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만큼 더 와서 P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놓였을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을 P스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0초 동안 Q는 얼마나 돌았을까요? Q는 3분의 2파이만큼 돌았겠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60초 동안 2파이 돌았다고 했기 때문에 20초 동안에는 당연히 3분의 2파이만큼 회전을 했겠죠. B에서 출발한 Q가 3분의 2파이, 여기 3분의 파이만큼 뺐을 때 Q가 최종적으로 여기 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색칠만 잘 해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다 검정색이었는데요. P는 위쪽 반 쓸어 내리고 아래쪽까지 내려왔습니다. 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죠. 그러면 각각이 지나간 자리를 P는 빨간색, Q는 파란색으로, 아니 뭐 초록색으로 할까요? Q는 초록색으로 싹 그려내면 원래 검정색에서 한 번의 선이 지나가고 나면 이만큼 위쪽 반구는 하얀색으로 바뀌었겠죠. 아래쪽은 두 번 지나감으로 색칠 여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이 이만큼 지나갔으므로 원래 검정색은 하얀색으로 바뀌었을 거고, 둘 다 안 지나간 부분 있죠. 둘 다 안 지나간 부분은 기존에 그대로 색칠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 얼마? 1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따라서 색칠된 부분 넓이는 결국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합쳤을 때 10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네요. 2분의 1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중심각의 크기. 그래서 얼마예요? 3분의 100파이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 문제 참 신박하고 저는 풀면서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어요. 800초라는 게 뜬금없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800초가 되기 위해선 몇 번의 단위를 덧쳐서 리셋될 때 그 단위를 먼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었겠습니다. 30초와 60초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금 이제 꼼꼼하게 접근을 해줬어야겠습니다. 삼각함수만 잘 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 안에는 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약간 물리의 느낌? 뭐랄까 등속 원운동에 대한 느낌이 나와 있어서 이 문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19번이 제일 마지막 문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AC와 BD는 서로 평행하고요. 선분 AB의 길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길이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점 C에서 수선의 발 내렸고요. 그 다음에 1대 3으로 내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선분의 길이 알 수가 있겠죠. 각각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나마 친절하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쓰라는 거야?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죠. 근데 식 자체가 조금 오묘하게 생겼습니다. 4배 r제곱에 사인 제곱에 CAB는 어딘겨? CAB 한번 그려보면 여기죠. 여기. 그쵸? 그 값이 51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갑자기 선분 AC 여기에 길이의 제곱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식이 참 특이하다, 새로운 조건으로 우리한테 준 건데 어차피 문제의 조건을 해석하는 것보단 식부터 한번 풀어볼까? 라는 생각이 선생님은 들었답니다. 그래서 4배, 다른 색 쓸게요. 4배의 r제곱에 사인 제곱의 각 CAB, 그 다음에 4배의 스몰 r 제곱의 사인 제곱의 각 CAB. 이 친구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통째로 제곱이네. 2r의 사인의 CAB 한 이 친구의 통째로 제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2배 스몰 r의 사인의 CAB.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각이네요. 지름 곱하기 각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름 곱하기 각이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ABC, 죄송해요. 맞아요. 큰 삼각형의 외접원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 각에 마주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모르겠어요. 띠용. 그렇지만 이쪽은 알 수 있어요. 이쪽. 작은 삼각형의 지름 곱하기 이 값이래요. 이 값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예요? BC에 대한 얘기였던 겁니다. BC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요 길이. 그럼 님들 얘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동의각에 대한 성질을 평행하다는 걸 괜히 준 건 아니겠죠. 평행. 여기 각 알파. 그러면 이만큼 얼마예요? 파이 빼기 알파죠? 그러면 님들 요 안에서 아까 이 식 있잖아. 좀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인의 CAB라는 이 각은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CAB와 똑같죠. 근데 이 각의 크기가 뭐예요? 사인의 각 ABD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식은 2배 큰 원의 지름, 큰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한 거, 그 다음에 사인의 각 ABD 한 것의 통째로 제곱입니다.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마주보는 변 여기 AD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문제의 조건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선분 AD의 길이 제곱 빼기 선분 BC의 길이의 제곱이 얼마다? 51이다 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님들 선분 AD의 길이의 제곱과 BC의 길이 제곱은 각각 어떻게 구하겠어요? 뭐 쓰면 되겠어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마주보고 있고 이쪽 각의 크기 알고 있으니까. 게다가 우리에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쪽의 길이를 K라고 하면 이쪽의 길이는 2K가 됩니다. 평행한 거 아까 써먹었어요. 1대2라는 사실 써먹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요식 해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쓰면
AD라는 길이의 제곱은 2의 제곱 2K의 제곱 마이너스 2배 2K 코사인에 그냥 이렇게 쓸게. 파이 빼기 알파라고. 한편 BC라는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뭘 쓰고 말고 이렇게 내 맘대로 막 하면 안 되나. BC의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제곱 K제곱 2배 2K 코사인 알파입니다. 되나?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 K에 대한 것과 알파에 대한 식을 조금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연결점. 아직 안 쓴 우리의 조건. 보시라고. 어떤 게 있어요? H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한마디도 안 했죠. 1대 3으로 내분한다. 여기 길이 얼마인겨? 2분의 1인겨. 여기 길이가 2분의 3인 거죠. 그러면 이를 한 번 더 그려서 나타내면 A, C, H 여기 알파 직각 그리고 여기 K 여기 얼마?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코사인의 알파의 값 얼마? K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2K분의 1이겠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내가 이제 구해야 될 건 뭐예요? K의 제곱이죠. 여기를 K라고 길이로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선분 AD에 따라서 51이라는 AD 제곱 빼기 BC의 제곱은 4 더하기 4K의 제곱 마이너스 8K의 플러스로 바뀌면서 코사인 알파였을 거고 거기서 뺍니다. AD에서 BC 뺄 거니까 4 더하기 K 제곱에 4K의 코사인 알파였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3K 제곱 더하기 12K의 코사인 알파였을 건데 코사인 알파가 얼마예요? 2K분의 1이죠. 3K의 제곱 6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3K의 제곱은 2항의 중으로서 45가 되고요. K제곱이 15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조건이 조금 독특했던 것 같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특히나 H 이거 1대 3으로 내분하는 거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 동의각의 크기도 사용되고 비례도 사용되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이 길이에 비해서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사실 식을 정리하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식부터 먼저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식의 구조를 조금 더 파악함으로써 이거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이쪽을 힌트로 나머지 변도 구해낸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애들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 코사인 정리 잘 알고 있잖아. 아까 사용했던 그 알파라는 각들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나머지의 변의 길이도 쓸 수밖에 없었는데 힌트가 있고 그 변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유도해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쭉 계산을 했고요. H라는 조건까지 야무지게 써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함수는 한없이 어렵게 내려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대표성을 띠는 문제 그리고 ABC에 나와 있는 ABC 문제들 다 한 번씩 잘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ABC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